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이태원 사고로 남도의 가을철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자원순환실천 도전단의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NS홈쇼핑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2 새마을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남도의 가을철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애도 기간에 맞춰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곳도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축제장과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축제가 시작된 강진만 갈대축제 현장. 평소 같으면 인기가수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로 축제장이 떠들썩하지만 여느 때와는 달리 조용합니다. 갈대밭을 산책하는 관광객들만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강진구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소규모 체험과 관람 위주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대신 안전사고에 대비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공연 일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체험 행사 및 음식관만 운영을 하고 우리 축제장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영암 국화축제와 한평 국향대전도 부대 행사를 취소했고 이번 주로 예정된 해남 미남축제는 국가 애도기간에 따라 축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대인예술시장을 연기했고 빅스포 야외 부대 행사인 빛나는 마켓과 시립예술단의 각종 공연 등 13건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축제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입장하고 퇴장, 동선 확보해 주는 거. 두 번째 거기에 안전 요원들을 배가로 배치하는 문제. 세 번째가 밀도를 좀 낮추도록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 대책을 좀 강화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도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전 교육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 환자까지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대로 이어오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을 몇 명이나 감염시켰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을 기록하며 재유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2주 넘게 1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여기에 독감 환자까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습니다. 10월 둘째 주엔 1,000명당 6.2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중증화랄지 사망화의 가능성을 50% 이상 낮춰줄 수가 있고요.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주민들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교육받고 지역 환경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실천 도전단을 운영했는데요. 2개월의 순환 끝에 종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한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7일 자원순환 실천도전단의 성과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도전단은 2022 마포구 민관협치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캠페인을 제작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운영됐습니다. 보고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재활용만으로도 신규 광역자원 해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며
재활용의 중요성과 함께 소각장 설치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난 과정을 영상과 함께 살펴보며 성과를 분석했고 추후 활동에 대한 계획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2개월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단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갑작스런 눈비 소식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이번 달부터 대전시 22개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홍보를 위해 11월 1일부터 22개 지하철역에서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우산 무료 대여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산이 필요한 시민은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우산을 빌릴 수 있으며 빌린 우산은 빌렸던 지하철 역사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또한 대여 우산은 페트병을 원단으로 재가공해 만든 플라스틱 재활용 우산으로 우산 1개 제작에 500ml 페트병 45개가 소요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홍보를 위해 우산의 빗물의 재이용과 물순환에 힘쓰는 대전을 알리기 위한 로고를 인쇄 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이 11월 완료됩니다. 이에 대전시가 플랫폼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구축 중인 대전형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늘 11월 15일까지 대전시소 홈페이지를 통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대전형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명칭을 선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8개 명칭 중 가장 선호하는 명칭 3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대전시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3가지 명칭 중에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참여 시민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화재가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27일 지난 25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홍 시장은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와 빠른 조치를 당부하고 유통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첨가물 구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70여 개의 점포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제15회 평창군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27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관단체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소 군민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23명의 사회복지 유공자들에 대해 표창 전수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특별 공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군은 최일선에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사회복지인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1월 15일 임대용 불용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농기계는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 등으로 부용 결정된 논두렁 조성기 등 22종 79대입니다. 군은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가로 해 주민등록상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들에게 경매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경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합니다. 입찰은 한 세대당 2대의 농기계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탄자니아 총리 대표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수출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충북 바이오헬스 제품의 탄자니아 수출을 위한 정보 교류와 탄자니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등 양국의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어 충북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 현황을 시찰했으며 신약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전 과정 등을 견학했습니다. 김 지사는 아프리카 수출판로 개척을 계기로 충북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21세기 발전과 웰빙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2022 새마을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회출 영남대학교 총장,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등 국내외 4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 새마을 해외봉사단 연합회원 및 개발도상국 도내 유학생 100여 명이 현장 등록했고 온라인으로 새마을 현장에 있는 전 세계 마을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 및 NGO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는 최빈국에서 개도국으로 또 중진국으로 발전을 거듭했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며 이제 새마을운동은 국민 행복을 위한 웰빙 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도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봉화광산 매몰 사고 등 안전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봉화광산 고립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 봉화 소천면 금호 광산 갱도내로 모래가 밀려들어와 현재 근로자 2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를 구조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경북도, 봉화군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 작업 현장 인력과 고립자 가족을 만나 현장 대처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즉각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천공 실패에 대비해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 줄 것을 산업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또 부족한 장비 운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광업이 활발한 지역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구조대책반을 가동하고 구조작업과 지원사항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립자 가족에게는 현장 본부에서 먼저 구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회의 때 반드시 가족 대표들이 참여해 작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온라인 판로 개척에도 여념이 없는데요. NS홈쇼핑과 협약을 맺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NS홈쇼핑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절감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 농수특산품 TV홈쇼핑 판로 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NS홈쇼핑이 보유한 TV 및 디지털 모바일 판로 지원, 온라인 NS몰 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포항 브랜드관 설치 운영 등으로 포항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에 적극 협력합니다. 시는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판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포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립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도 꾀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국가적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도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씻김굿이 거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진도 주민들은 또다시 발생한 대형 사고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소리 추억으로 진도 씻김굿이 시작됩니다. 신하위 살풀이에 이어 한 맺힌 소리로 슬픔을 달래는 한타령이 이어집니다. 세상을 떠난 이의 옷등을 돗자리에 말아 애군과 살을 씻어 극락왕생을 바라는 영돈마리로 씻김굿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들의 넋과 액과 살이 잘 풀려서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진도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있을 때마다 씻김굿이 거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겪었던 진도 주민들은 또다시 젊은 목숨들을 앗아간 비극에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면 이것이 뭔 일이냐. 가는 너희들은 그나저나 너희 보면 어떻게 살거나. 그러고 마음이 아파서 진짜 뉴스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세월호 그런 일이 어째디 잊어볼만 함께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있는고. 참말로 너무 그냥 너무너무 짠합니다. 진도군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광주시가 전남 화순 동복댐에 대한 관리권 일부를 화순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9년 동안 이어져 온 댐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동복댐 주변 적벽 일대 시설물 관리권을 화순군에 넘기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7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동복댐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19년 동안 이어진 화순 동복댐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은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 탐방 투어 구간 내 5km의 시설물 운영과 보수 그리고 안전관리를 맡게 됩니다. 천하제일경 적벽을 화순의 제1관광지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향후 10년 동안 댐 주변 정비 사업에 투입될 재원 2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게 됩니다. 소위 적벽 갈등이 오랜 시간, 긴 시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 점이 오늘에서야 합의되고 풀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71년 광주 상수도 수원용으로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1973년 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광주시가 관리자가 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우려와 재산권, 관광명소의 활용 방안 등을 놓고 광주시와 화순군은 지난 2003년부터 관리권 분쟁을 겪었고 2년 전에는 화순군이 관리권 이양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로도 생존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입니다. 2020년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 가운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환자는 11.9%가 생존한 반면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4.9%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생존율은 무려 2.4배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처치뿐 아니라 환자의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경우 8.9%가 뇌기능을 회복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뇌기능 회복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제가 잘못하면 한 생명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움이 좀 들어서 처음에 하면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막 부러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두려움이 처음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난 2019년 12.2%, 2020년 12.8%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심폐소생술 시행률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지만 의무교육 등이 아직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해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 교육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골칫거리인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자원화하는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업 7년 차인 전남의 한 회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자원화하는 장치 제로씨를 국내 최대 에너지 기후 분야 박람회인 탄소 중립 엑스포에서 선보였습니다. 제로씨는 30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흡수하는 것보다 많은 연간 12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저전력 장비입니다. 제로씨는 산업단지 공장에 설치하는 거점형이나 버스 정류장 형태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신기술을 토대로 이 업체는 140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인 탄소 저감 목표를 실현하고 정량화해서 배출권을 획득을 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재활용하는 글로벌 시장은 2026년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이 회사의 기술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진출 많이 하시면 그게 결국은 뭐 기업도 잘 되는 거지만 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배출한 만큼 흡수할 대책을 세워 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탄소 중립 시대를 앞두고 전남 강진의 작은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 여수 문화재 야행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22 여수 문화재 야행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 10월 21일부터 23일, 두 차례에 걸쳐 6일간 진행됐습니다. 진남관 전라좌수영 일원에서 열린 이번 문화재 야행은 1898년 여수 총쇠록에 담긴 명승고적을 주제로 총 8개 프로그램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과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개최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민회관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 소양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외출하실 때 평소보다 보온에 더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또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